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1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 마침내 끝났습니다. 발표는 내일 오후 2시에 합니다. 지금 오늘 오후 5시에 국민의힘 경선은 양갈래로 진행이 되죠.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책임당원 투표, 선거인단 투표 50%인데, 여론조사도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5시 전에 이미 여론조사는 샘플수 6,000명을 다 채워서 끝냈고, 책임당원 투표, ARS 투표가 오늘 있었죠. ARS 투표도 오후 5시에 다 끝났습니다. 어제 처음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를 했고, 어제와 오늘은 ARS 투표를 했죠. 자, 그 투표가 다 끝났는데,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지금 이제 성패는 가려졌습니다. 가려졌는데, 이 발표는 아직 안 했고, 발표는 내일 오후 2시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책임당원 투표율. 63.89%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63.89% 역대 최고치입니다. 첫날, 둘째 날 책임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54.49%였죠. 이 자체로 벌써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자,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는 이 휴대전화 단말기로 연락이 와서 여기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장노년층 이쪽에서는 휴대전화보다는 어제 오늘 ARS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ARS에 참여한 비율을 보면은 처음에 책임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의 54.49%인데 오늘 총 투표율이 63.89%가 됐기 때문에 어제 오늘 책임당원 선거인단의 ARS 투표, 전화로 하는 ARS 투표의 9.4% 전체 지금 투표 선거인단이 57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가까이가 오늘 ARS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5만 명 이상, 5만 명 정도가 ARS로 오늘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어제 오늘.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ARS는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노년층, 그래서 이쪽 60대 이상, 이 70대, 70대 이상 분들이 많이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 그리고 이틀 동안 10%나 더 투표율이 올라간 것, 이것은 일단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다시피 홍준표는 10대, 20대, 30대, 10대는 후반이죠. 뭐 투표권이 18살부터 있으니 20대, 30대, 40대 연령층까지 홍준표가 앞서고 있고 50대 이상은 윤석열이 월등히 앞선다는 이런 조사 결과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층, 장년 노년층이 ARS를 통해서 대거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것, 이것은 윤석열에게 분명히 청신호다, 그렇게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어제 오늘 투표 독려를 하는 그런 운동이 막 벌어졌죠. 투표 좀 찍어라. 지금 모바일 투표가 ARS가 남아있으니 ARS가 오면은 반드시 투표를 해라. 이렇게 투표 독려를 하는 운동이 막 있었는데, 지금 전국의 당협 조직 중에서 253개 당협 중에서 뭐 거리가 된 곳 빼고 240개 정도 되는데 3분의 2 정도가 윤석열 후보에 이렇게 가깝다. 이렇게 되니 투표 동료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 특히 ARS 투표율이 이틀 동안 한 10%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것은 윤석열에게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분석이 됩니다. 물론 뚜껑은 내일 오후 2시 조금 넘어서 열어봐야지 알지만은 여러 가지 이 자료들,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NBS 전국 지표조사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데 NBS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하나 내놨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방식,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고 하는 여론조사 방식을 보면은 100% 무선전화, 안심번호, 그리고 전화 면접입니다. ARS가 아니고 전화 면접 조사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50%를 반영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여기에서는 상당히 앞서고 책임당원에서는 윤석열이 앞선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랬습니다. 지금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반까지 하면은, 이런 국민의힘 경선 룰, 여론조사, 그 경선 룰과 똑같은 방식, 100% 무선, 안심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한 여론조사 업체 4곳,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4곳을 보면은 엠브레인,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NBS가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이 4곳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조사 결과를 보면은 두 후보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격차가 평균 한 10%포인트가 났습니다. 홍준표가 10%포인트 앞서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역선택이라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역선택이든 뭐든 일단 경선 결과에도 반영이 되죠.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10%포인트 홍준표가 우세하니 그러면 윤석열이 우세한 지점 책임당원 투표에서 10%포인트 이상, 11% 이상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이 승리하고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은 홍준표가 이긴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죠. 자, 그래서 책임당원에서 윤석열이 더 크게 격차를 벌이면 이기는데 대부분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안에서 샘플을 또 따로 빼내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윤석열이 한 15% 정도 이기는 걸로 나오니 한 10대 15, 10% 격차, 15% 격차를 해서 윤석열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저도 해드렸는데,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NBS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은 그 격차가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게 아니고 아예 동률이 돼버렸습니다. 일주일 전 MBS 조사와 상당히 다른데 이 MBS 오늘 발표된 MBS 조사가 유의미한 것은 일단 시점입니다. 시점. 그 조사 방식은 물론 국민의힘 경선 여론 조사 방식과 똑같이 했고 100% 무선 안심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시점이 1일부터 3일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NBS가. 그런데 1일, 2일은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가 실시된 날이죠. 그러니 그 분위기, 그 판세가 그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3일, 어제는 책임당원들의 ARS 투표를 또 한 첫날입니다. 그리고 3일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에서 하는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도 실시된 첫날이죠. 오늘이 둘째 날이고. 그래서 이 시점이 겹치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힘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MBS 업체 여기서 한 여론조사가 시점이 겹치고 방식도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은 MBS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 추이도 읽을 수가 있죠. 같은 방식이고 뭐 샘플만 여기는 한 1,000명 여기는 6,000명이니 어쨌든 그 추세는 읽을 수 있는데 이 오늘 발표된 MBS 조사에서 이 국민의힘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판세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또 거기에 나아가서 책임당원의 이 분위기도 판세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자, 전체 지지율 NBS 오늘 조사입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 뭐 이재명하고 다 빠졌죠. 이 4명 가지고 했는데 자, 일단 윤석열 27%, 홍준표 27% 동률입니다. 일주 전에는 상당히 이 양쪽의 격차가 컸죠. 양쪽의 격차가 커서 한 일주 전에는 9% 윤석열이 졌는데 지금 동률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10%, 원희룡 3, 윤석열, 홍준표 27, 유승민 10, 원희룡 3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지금 윤석열, 홍준표가 초접전을 벌이니 이 여론조사도 양쪽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보다 윤석열은 무려 7%포인트를 더 득표를 했습니다. 홍준표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유승민은 3% 떨어지고 원희룡도 1%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양강의 쏠림 현상이 지금 나온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것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니 그러니까 이 전체 민주당 지지층도 들어가 있고 중도층도 들어가 있고 이 여론조사는 이것은 전체 비율입니다. 전체 비율에서 윤석열과 홍준표가 동률을 이뤘다. 이것은 이 대입을 하면은 국민의힘 50%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동료를 잃었다. 뭐 이렇게 좀 넓혀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책임당원이죠. 책임당원은 윤석열이 지금 우세하다고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NBS 조사 중에서 27대 27이지만 이것을 샘플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뽑아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 책임당원과 좀 정서가 비슷하겠죠. 결이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이 53%나 가져갑니다. 홍준표가 34%. 무려 19%포인트 격차가 나죠. 거의 20% 가까이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당원 결과와 유사할 것이다 해서 일단 대입을 시켜보면은 거의 20% 책임당원에서 윤석열이 앞서죠. 그리고 이 50%를 반영하는 책임당원에서 윤석열이 20%를 앞서는데 나머지 50%를 반영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동안은 윤석열이 홍준표에게 지고 있다가 MB에서 이 조사 기준으로 하면은 동료를 잃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산을 하면은 MBS 조사 기준으로 윤석열이 무려 19%, 20%나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책임당원을 가상한 이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에서도 윤석열은 6%포인트, 지난주보다 6%포인트나 상승을 했고, 홍준표는 4%포인트나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책임당원들이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가 쫙 앞서고 나갔는데, 이것을 홍준표에게는 역선택이 숨어 있다. 그래서 본선에 가면은 이 야권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홍준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본선에 가면은 만약에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본선에 올라가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이재명에게로 가버리기 때문에 승리가 어렵다. 본선 경쟁이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을 책임당원들이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책임당원들의 표심이 윤석열에게로 대거 쏠렸다. 그래서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대별 투표율, 세대별 투표 상황, 그리고 또 ARS에 대거 참여한 장노년층이 윤석열에게 대거 쏠렸지 않느냐. 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장담을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최근 여론조사의 변화 추이, 불과 일주 전과 오늘 발표된 MBS 여론조사 변화 추이, 그리고 특히 오늘 국민의힘 경선과 거의 겹치는 시기에 실시된 여론조사,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은 일단 판세가 윤석열에게 많이 유리한 국면으로 갔다. 데이터로는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